어쩌다 한시. 학교에 들어온 지 적게는 한 학기, 많게는 마지막 학기까지. 아니, 사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적어도 20년 동안 보내온 월요일인데 항상 적응 안 되는 여러분을 위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들의 교양, 문화대교. 지난 몇 주간 세계문화에 대해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미지의 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국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아이돌들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손에 한 움큼 가져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신다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미칠 듯한 추위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온 11월의 어느 월요일. 문화대교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황정연입니다. 첫 번째로 같이 알아볼 아이돌은 그 시대의 영원한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7년 2월 10일에 데뷔한 그들은 리더인 선예, 현아, 소희, 선미, 예은 이렇게 5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고 아이러니로 데뷔하죠. 하지만 아이러니 활동 이후에 현아가 탈퇴하고 유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더우먼 컨셉의 텔미 활동을 시작합니다. JYP 소속인 그들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죠. 이 당시에는 소녀시대보다 더 유명했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시나요? 텔미로 인기를 얻게 된 그들은 그 뒤를 이어 소왓을 발표하게 됩니다. 두 곡 다 인기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보면 수련회 때 친구들이 준비했던 춤들이 대부분 텔미에서 소아시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복고풍의 컨셉으로 자리를 잡은 그들은 대망의 노바디 앨범을 내게 됩니다. 한국의 복고를 넘어 미국의 복고풍 컨셉을 잡은 그들은 따라하기 쉬운 동작과 중독성 있는 노래로 2008년 서울 가요대상의 대상을 수상했죠. 그렇게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던 그들은 불현듯 미국 진출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을 겪고 난 뒤 데뷔 10년 만인 2017년 2월 10일 굿바이 싱글 그려져를 끝으로 그룹 해체를 공식화했죠. 그들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며 원더걸스의 텔미 듣고 와서 다음 아이돌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원더걸스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함께 나왔던 것 같은 빅뱅입니다. 2006년 데뷔한 YG 대표 남성 그룹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서 지금까지 젊은 층의 패션 트렌드와 이후 쏟아져 나온 아이돌 그룹 및 한국 가요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룹이죠. 그 당시에도 전에 볼 수 없던 컨셉을 갖고 데뷔했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정적인 곡인 거짓말의 성공 이후 마지막 인사 이후로는 일렉트로닉을 접목하기도 하고 2011년 이후에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팝 사운드를 담기도 했죠. 대표적인 예로 판타스틱 베이비가 있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2015년 메이드 활동 때에는 얼터네이티브 R&B, 댄스팝, 그리고 퓨처 베이스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스타일 등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곡을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빅뱅은 데뷔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멤버 결정을 리얼 다큐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의해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대형 기획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힙합 레이블의 성향을 보이던 YG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보이그룹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빅뱅 또한 인기 있는 명성만큼이나 많은 사건, 사고 뒤에 몰고 다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빠르게 다음 아이돌로 넘어가 볼까요? 세계적인 인기로 그들의 모든 것이 방송에 보도될 정도인 동방신기입니다. 2세대 아이돌의 시초이자 일본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이죠. 동방신기가 처음 데뷔했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들의 그룹 이름이 아닐까 하는데요. 동방에서 신이 일어나다 라는 의미인 그들은 멤버들의 예명을 4글자로 맞췄습니다. 이 또한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그들이 계획했던 건 일본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이었지만 SM 선배인 보아의 성공적인 일본 메이저 시장 진출을 기반으로 일본 위주의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의 예명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맨 먼저 리더인 윤호의 경우 윤호라는 단어를 통해 상대방을 알고 항상 이해하려는 마음과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영웅제중은 영웅, 그리고 시아준수는 아시아의 별을 의미하며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미키 유천의 미키는 실제 박유천의 영어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한자식 표현인 비기는 가요계에 숨겨진 무기라는 뜻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강창민은 아시아의 최강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룹의 이름부터 각자 예명이었는데요. 이쯤에서 이들의 노래 들어볼까요? 앞서 원더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 그룹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SM의 보석 같은 국민 걸그룹,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바로 소녀시대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소녀시대의 시그니처 인사법을 살짝 따라해보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인사법이 참 좋습니다. 뭔가 인상에 깊게 남기도 하고 그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소녀시대라는 이름명은 소녀들이 평정할 시대가 왔다 라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촌스러워 보이는 한국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린 마음에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이름이 그들을 대표하니 정말 잘 지은 것 같기도 하네요. 소녀시대는 각 앨범마다 컨셉이 정말 확실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녀스러움을 강조하는 다만세로 활동을, 어느 순간 청소년들에게 컬러 스키니진을 보급한 지 활동으로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또한 바로 뒤에 소원을 말해봐에서 제복을 입고 나오며 삼촌 팬들을 다수 확보하고, 그 위에는 점점 더 소녀 이미지를 벗고 런 데빌런과 훗, 그리고 더 보이즈로 강렬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던 소녀시대는 멤버 제시카의 탈퇴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최근 10주년을 맞이하며 완전체 앨범을 냈지만 결국 멤버 모두가 재계약하진 않았다고 해요. 멤버들을 해체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다시 그들이 앨범을 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멤버수로 대중의 관심을 휘어잡은 장장 13명이 함께하는 슈퍼주니어입니다. 2005년 12월 6일에 데뷔한 그들은 현재 활동하는 2세대 남자 아이돌 중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팬덤의 규모 탑시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중화권, 동남아를 아우르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죠. 슈퍼주니어의 그룹 이름도 심상치 않은데요.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발하고 왁자지껄하여 팀명에 슈퍼를 추가하고 이후 규현의 영임을 통해 정식 그룹 출범과 동시에 2006년 팬클럽인 엘프를 창설하였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와 엘프 사이의 유대감은 타 팬덤보다 조금 더 돈독한데요. SM에서 신경 써주지 않은 무성의한 매니지먼트에 팬들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SJ 펑키 매너리즘이라고 아시나요? 슈퍼주니어의 노래 쏘리쏘리가 히트한 이후 SJ 펑키라는 장르를 상정하고 이후에 슈즈의 노래는 중이병스러운 가사 그리고 조악한 퀄리티의 오토튠 사운드가 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고 거르는 슈즈 노래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박혀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 전 신동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한 말이어서 팬들 사이에서는 더욱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가뜩이나 13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씩 없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있는 멤버들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큰 흥행을 이끌었던 노래 쏘리쏘리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오늘의 문화대교 어떠셨나요?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K-POP 문화, 우리 시대의 아이돌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들 추억 속에 잠시 잠기셨다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우 여러분께 문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 문화대교 마지막 방송까지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별걸 다 순위 매기는 방송 별다순을 바로 제가 진행하니깐요. 많이 기대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즐거운 소식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황정현이었습니다.